안녕하세요, 언더키즈아카의 출시입니다. 지금은 모토로라 부스에 와 있는데, 사실 뭐 내 너무 안에 있긴 하지만 여하튼 모토로라 쪽에 와 있는데, 얘가 그 유명한 레이저입니다. 오늘은 마인존이 아니고 핸존입니다. 자, 폴더블 얘기가 나오면 갤럭시 폴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갤럭시 폴드와는 다르게 갤럭시 폴드는 가로로 접히는 친구였죠. 갤럭시 폴드는 가로로 접혀가지고 더 넓게 태블릿처럼 쓰는 제품이었다면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크긴 한데, 일반적인 스마트폰 크기의 단말기를 접어서 더 작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닫았을 때 밖에 외부 화면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문자라든지 음악 제어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데모에서는 그것들이 안 보이고요. 이렇게 모토로라 폰들에 들어가 있는 제스처인데, 이렇게 흔들면은 카메라를 켜가지고 셀카를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카메라가 더 좋기 때문이죠. 이쪽에 있는 카메라가 더 좋다는 이유는 안쪽에도 카메라가 여기 굉장히 조그맣게 있기는 하거든요. 영상 통화해야 되니까 이쪽에 카메라가 조그맣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밖에 있는 게 성능이 훨씬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폰이냐 하면은 폴더블 폰이죠.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주름이라고 부르는 이게 안 느껴져요. 거의 안 느껴져야 된다고 할까? 안 느껴져야 된다고 할까? 지금 손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손으로 느껴지는 건 안 느껴지는 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접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안쪽으로 말려가지고, 지금 이쪽 보이세요? 이쪽 보시면은 안쪽으로 접혀가지고 훅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훅 들어가서 훅 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었을 때 이 사이드에 공간이 전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힌지 같은 것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당연히 레이저가 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레이저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긴 굉장히 많이 팔렸던,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폰인데, 이거를 2020년대 기술력으로 재해석한 거죠. 완전 옛날이랑 똑같아요. 이거 보면은 여기 위에서 내려가지고 레트로 모드를 딱 킬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방향키 누르면은 그 바로가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달력, 왼쪽은 문자, 아래쪽은 블루투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똑같아. 아래쪽 블루투스 누르면 블루투스 설정도 어이 겁내 웃겨. 근데 메뉴 자체가 통째로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고, 통째로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약간 런처 같은 느낌인데, 피드백도 와요. 버튼 피드백도 오고. 이거 너무 웃긴다.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은 그냥 문자 앱으로 넘어가는. 근데 뭐 추억팔이 하기에는 딱 좋은 재밌는 모드인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 이거. 전작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디스플레이 면적 자체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이렇게 닫았을 때의 크기는 좀 넓은 거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보다 닫았을 때 휴대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턱이 있죠. 사실 레이저는 이 턱이 핵심이거든요. 이 턱에 귀엽게도 지문인식 센서를 넣어놨어요.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는 USB-C 포트가 있고요. USB-C 포트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심지어 심카 슬롯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eSIM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볼륨 버튼이 있고요. 볼륨 버튼과 카메라 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저는 약간 카본 파이버 약간 좀 고급스러운 소재일 줄 알았는데 그냥 조금 평범한 플라스틱이에요. 일단은 열었을 때 확 열리지도 않고, 닫았을 때 확 닫히지도 않는데, 그냥 요 정도, 마지막에 조금 정도의 텐션이 있는 건데, 그걸 제외하고는 상당히 튼튼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이거는 실제로 나와보고 내구성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갤럭시 폴드랑 비교하면 이런 느낌인 거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더 작게 접을 수 있는 거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더 넓게 펼 수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컨셉이 다릅니다. 물론 삼성도 이런 폴더블을 만든다고, 갤럭시 블룸이라고 요즘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탐나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탐나요. 스냅드래곤 710에 6기가램에 128기가 스토리지로, 사양 자체는 사실 1500불씩이나 하는 거에 비교하면은 좀 옛날 사양이기는 한데, 폴더블 폰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뭐 내구성이 실제로 써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내구성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밑에 턱이 있어가지고 한손 조작이 어떨지 조금 걱정했는데, 지금 확실히 길긴 길어가지고 위에까지 닿기는 힘들어요. 밑에 이건 안 거슬리거든요. 이렇게 손이 자연스럽게 받치게 돼가지고. 그리고 밑에 이게 공간이 제법 넓어요. 이 소프트키 쪽이 보통은 한 줄로 좁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생각해서인지 이게 제법 넓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게 말려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이거 지금 보이시죠? 말려가지고 쏙 들어가는 거,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제법 넓어서 이건 안 불편한데, 저 위에까지 닿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터 액션즈에 스타트 쉔크 해가지고 줄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줄이는 이 한 손 조작 같은 걸 쓰면은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 위에까지 손이 닿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보호팬에 붙어있긴 하지만 가운데 조금 선명한 줄이 있다고 하면은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과격하게 여러 부분이 울어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전화하면은 이렇게 모토로라 우가 들어온다? 내가 레이저로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거를 온 세상에 다 보여줘요. 타이핑도 나쁘지 않아요. 타이핑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화면이 길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굉장히 많이 한 번에 보입니다. 좀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한 번에 쭉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밖에 화면으로도 뭔가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밖에 화면은 진짜 문자, 음악 제어, 셀카 뭐 이런 간단한 거밖에 못 해가지고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요거는 뭐 조금 덜 신기할 수 있는데 뭐 별건 아니고 이렇게 카메라가 올라와요. 이렇게 슬라이드 카메라가 올라와가지고 카메라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카메라가 쏙 들어가요. 뭐 그냥 뭐 이 정도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젤리스고 뒤쪽에는 64메가픽셀 카메라 달렸고 LED가 달려 있어가지고 전화가 오거나 알림이 오면은 이 근처가 깜빡깜빡거려요. 뭐 그냥 그 정도예요. 뭐 요즘은 기준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좀 너무 고민돼요. 카메라 막 튀어나오고 LED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해요. 옆에 버튼 있고요. 아래쪽에 뭐 충전 있고 뭐 충전도 뭐 그냥 최대 45W까지 지원되고 뭐 그냥 그 정도예요. 이건 반쯤 농담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모토로라가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 파워 카메라도 한동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보급형 기종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하다가 오히려 다시 펀처로 넘어가 버렸죠. 이 내구성이라든지 방수 방진 같은 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넘어갔는데 그런 거나 이런 고속 충전 같은 것도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토로라도 이제 레노버 소속이니까 중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막 55W 막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좀 덜 놀랍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최신 센서인 64메가픽셀 고속 충전 그리고 스냅드래곤 675 4기가 램 128기가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고 베젤리스 사실 아래쪽에 베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정도 베젤은 용서해줄 수 있다는 쪽이기는 하거든요. 위쪽에 가리는 게 없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6.5인치 FHD 플러스의 토탈 비전 디스플레이라고 부릅니다. 모토로라에서는. 참고로 파란색 말고 여기에 약간 갈색 비스무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파란색이 좀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보라색도 있거든요. 근데 세 개 중에서는 파란색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모토로라 부스를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는 제품들이 많지만 역시 주인공은 레이저였던 것 같죠.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안 될 것 같죠. 모토로라가 떠난 지가 좀 돼가지고 레이저 멋있어요. 제가 이걸 오래 써서 그런 더 추억거리에 잘 팔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죠. 어떻게 이렇게 노린 정확한 오디언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다음 부스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